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잘 선생님과 천천히 학습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어떤 세포 분열을 정확히 공부하기 전에 이 세포 분열이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쵸? 세포가 분열하고 생장하고 분열하고 생장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 사이클을 돌아가는 걸 세포 주기라고 하거든요. 먼저 세포 주기부터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세포가 분열하는가, 특히 그 안에 핵이 어떻게 분열하는가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이 세포 분열에서, 이 세포 주기에 핵 분열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 쉽지만, 선생님이 그래서 그래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대부분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간기라고 해요. 간기라는 건 뭐냐면 분열과 분열 사이, 즉 이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유전물질의 복제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긴 시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더 길구나 라는 거 먼저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자, 그럼 간기에서 주로 일어나는 건 뭐냐면 아직 분열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용어 배울 때 분열할 때만 염색체 나타나고 분열하지 않을 때는 염색사의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염색사로 존재해서 우리가 핵을 볼 때는 염색체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 간기에는 염색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 유전물질의 복제가 일어나요. 선생님, 유전물질의 복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간기에는 염색체의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염색체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염색체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한 가닥으로 되어 있는 염색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유전물질의 복제가 일어난다는 건 선생님이 한번 복제를 시켜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은 가닥이 옆에 생겨났죠. 즉, 간기에는 이렇게 유전물질의 복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지금 염색체가 두 개가 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이 염색체를 셀 때는요, 그 안에 있는 동그란, 네, 맞아요. 이 동원체를 기준으로 센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서, 지금 복제하기 전에도 동원체는 하나예요. 복제한 후에도 동원체는 하나거든요. 그래서 염색체 수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중요한 건 이 간기 때는 염색 사이 형태로 존재하고 지금 유전물질의 복제가 일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상대적인, 우리가 절대적인 양을 비교할 수는 없고 상대적인 유전물질의 양을 볼 때 복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유전물질의 양은 2배가 되었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분열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분열기는 다시 크게 2개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우리가 공부할 건 굉장히 중요한 핵분열에 관련된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분열은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맞아요. 전기라고 하는데, 이 핵을 보면, 이 세포를 보면 세포 안에 이 유전물질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핵막이 감싸고 있는데, 이 전기에는요, 핵막이 사라지고 분열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눈에 염색체가 보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물론 사람 몸에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지만, 예를 들어 어떤 생물의 경우 4개의 염색체를 갖는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염색체 셀 수 있겠죠? 동원체, 동그란 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 전기에는 핵막이 사라지고 드디어 우리 눈에 염색체가 보이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가 지나고 나면 중기가 되는데요. 두 번째는 이 중기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타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이렇게 일렬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험으로 이런 세포 분열을 관찰할 때 가장 염색체를 잘 관찰할 수 있는 시기도 바로 이 중기에 해당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중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후기가 되는데요. 네, 이 염색체들이요, 반으로 분리가 일어나는데, 자, 지금 우리 친구들 분리가 일어나는 형태 한번 볼까요? 염색체가 반으로 쪼개지고 있어요. 그 말은 반으로 쪼개지기 위해서 간기에서 복제를 했고 이게 이제 각각으로 찢어지는구나. 찢어지는 형태는 우리 한 가닥에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염색 분체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하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선생님 체세포 분열은요 염색 분체의 분리예요. 너무 좋아요. 되셨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말기예요. 네 번째. 말기에서는 어떤 분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핵분열이 끝났고, 그죠? 그리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핵만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세포가 완전히 두 개가 딱 돼서 떨어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세포질 분열을 보면 이제 슬슬 분열기가 끝났기 때문에 색 안에는 핵막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고 염색체의 형태로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분열기가 끝나가니까요. 염색사의 형태로 풀어지게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다시 조금 두 개로 나눠지게 돼요. 사람과 같은 동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함입이라고 해서 그렇게 힘이 가해지면서 세포 두 개가 나눠지게 되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함입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 세포 안에 세포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바깥으로 세포판이 형성되면서 두 개의 세포로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지금 핵분열, 세포질 분열로 크게 나눠봤고, 핵분열은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선생님의 각각의 굉장히 두드러지는 특징들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그 특징들과 그 모습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이랑 체세포 분열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체세포 분열은 자, 그림에 나와 있을 때 우리가 얘를 세포 안에 염색체 4개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염색체는 4개고 상대적인 유전 물질의 양을 세보면 우리가 8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거예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세포질 분열까지 다 끝내고 나면 두 개의 세포로 이루어질 건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거 보면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세포 안에 지금 염색체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염색체는 동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에 있는 세포 안에 염색체 수 세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세포가 2개로 분리됐는데 염색체는 각각 몇 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4개, 4개씩 들어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염색체 수를 얘기할 때는 한 세포당 염색체 수를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선생님, 4개가 지금 8개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한 세포당 세기 때문에 이 위에 세포, 모세포라고 해요. 세포 분열하기 전. 모세포도 지금 염색체 4개, 그렇게 만든 2개의 딸세포, 만들어진 세포를 딸세포라고 하는데 하나의 세포를 보면 지금 4개가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체세포 분열이 끝나면 염색체 수에 변화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달라진 게 무엇이냐면 유전 물질의 양이 달라진 거예요. 상대적인 유전 물질의 양 어떻게 됐어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 세포 안에 상대적인 양이 8개였던 모세포와 다르게 딸세포에서는, 그렇죠, 상대적인 양은 바로 바로 4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한 개의 모세포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분리하게 되면 2개의 딸세포를 만들고 딸세포를 봤더니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없더라. 따라서 염색체 수 같은 2개의 딸세포를 만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예요. 우리가 키 크고 어떤 생장, 재생 이런 거 할 때 바로 이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세포 분열을 했다고 해서 염색체 수가 달라지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우리 온몸에 있는 세포에 항상 동일하게 46개의 세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렇죠, 간기 때 유전물질 복제하고 체세포 분열해도 염색체 수는 달라지지 않는 형태, 바로 체세포 분열의 큰 특징, 염색체 수에는 변화가 없는 2개의 딸세포를 만든다라고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체세포 분열 다소 조금 우리 친구들 복습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해 주길 바랄게요.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